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. 지난 주말 미국 시장 하락, 그에 따른 또 오늘 국내 주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2350포인트 정도는 좀 지켰다는 점인 것 같고요. 조금 불안한 점은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되었다는 점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그렇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 기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울 때일수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.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은 페덱스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이제 에너지 섹터가 좀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에너지 가격,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배럴당 80달러대 수준이거든요. 배럴당 85달러예요. 네, 사실 유가가 120달러 넘어서고 이때 막 유가가 200달러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120달러대가 피크아웃이었습니다. 그 부분을 지나고 보니까 또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. 그리고 지난주 미국 시장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에너지 쪽에 좀 하락이 있었어요.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값 역시 마찬가지로 45%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유가, 천연가스 모두 다 피크아웃 국면이에요.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그 전쟁이 이제 좀 우크라이나가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고 있고 이런 모습들. 지금은 금리가 좀 상당히 불안하죠. 물론 금리는 바로 피크아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쯤 되면은 피크아웃으로 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물가,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만 잡힌다면은 또 그게 잡혔을 때는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또 위에 가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에서 두려울 때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장이 오늘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. 시장은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중국과 관련되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.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좀 대만 이슈에 대해서 지켜왔던 그런 전략적인 좀 모호한 그런 기조에서 후퇴한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또 장중에 위안화 약세가 심해지면서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이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늘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환율이 1385원 정도 그리고 1381원까지도 좀 하락을 하면서 뭔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을 하면서 1393원대까지도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.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이다.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환율에 좀 상당히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면은 어쨌든 좀 외환 시장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환율에 대한 움직임 지금 보면은요. 1397원, 1399원, 오늘은 1394원 이렇게 좀 고점대가 1400원 근접이긴 하지만 1400원 선을 강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1400원을 강하게 넘고 막 1500원 올라가고 계속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은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환율 역시 이제 거의 앞서서 언급드렸던 피크아웃에 좀 임박했다.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 일단은 좀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.
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서 언급드렸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좋은 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보면서 3분기 실적 호전주들이 좀 어떤 업종, 어떤 종목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중심에는 자동차 업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만도가 1.5%대 강세를 보이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어요.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서 만도라던가 이런 자율주행차 테마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 관련주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뭐 현대위아라던가 이런 그룹들의 3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해외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좀 상당히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있어요. 조그만 종목이라서 좀 뭐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 분명히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물류에 대한 경쟁력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좀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소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거예요. 3분기에 백화점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입니다.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신세계라던가 패션 쪽 관련된 그런 좀 매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 화장품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까지도 뭐 증가되면서 백화점 관련 주들 상당히 좀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실적 호전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꾸준하게 좀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거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요. 지금이라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3분기에 실적이 좀 적자 전환될 걸로 대표적인 기업들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정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, 여러분들의 뭐 종목들 다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종목들에 대한 뭐 리포트도 보시고 보세요. 그래서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뭐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.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지만 연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. 그래서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좀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또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영업무역 같은 기업입니다. 영업무역 오늘도 뭐 3%대 강세를 보이면서 3분기 후실적이 역시 상당히 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에요.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,800억 원대 기록을 할 걸로 보이고 의류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제가 뭐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요.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올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. 이런 기업들, 좋은 기업들을 조정이 오면은 잘 보자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하자.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좀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시장 어렵지만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